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 리플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리플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패드의 연준, 이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는 현재 시간 3월 13일 월요일 9시 29분 2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난무하는 데이터 속에서 팩트 체크 반드시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한 리플의 영향,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장장이 작은 선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생각하면 참 목이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톨 사이즈라든지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모든 사이즈를 다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를 다 고를 수 있는 VIP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도 가능하고요. 시원하게 한 잔씩 드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429-5330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개인 전화번호로요. 감사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스타벅스 VIP 쿠폰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그럼 왜 도대체 실버게이트 은행이 뱅크럽 사태, 파산이 되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죠.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운영을 완전히 종료를 하고요. 자, 자발적인 청산에 지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산에 관련돼서 청산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모든 예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일단은 방법이고요. 청구 해결을 위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자,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라든지 세금 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액 상환을 한번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 실버게이트는요, 몇 안 되는 은행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은행이냐면 우리 크립토, 즉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은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자, 캘리포니아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실제 디지털 통화, 여기 있죠? 디지털 통화의 산업에 대해서 파이낸셜, 재정적인 금융 인프라라든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예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자회사로 있는 실버게이트 뱅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뱅크가 미국의 정말 몇 안 되는 은행 중에 하나였어요. 뭐를? 예, 우리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몇 안 되는 은행이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실제 실버게이트 자체는요, 법정 화폐에 대한 진입료, 그리고 그 진입로를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명성을 쌓아가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예, 우리 알고 있는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샘 뱅가드 프리만 FTX 사태 파산으로 인해서 줄줄이 계속해서 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FTX가 과거도 아니죠. 최근까지 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크립토들의 상품들이 나왔겠죠. 그 상품들을 누가 취급했냐고요? 실버게이트 뱅크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파산이 하면서 어떻게 되겠죠? 이 친구의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 등등등 어떻게 했어요? 자금이 이탈되겠죠. 자, 우리 큰 형님들이나 누님들 쓰라린 아픔입니다. IMF도 어땠죠? 은행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제1은행이라고 우리나라 국내 1위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 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해버린 거예요. 급격하게. 인출하고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은 내줘야 되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안에 있었던 돈은 다 메말라버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뱅크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실버게이트 역시 무너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버게이트 은행이 만든 그 자산이 다 암호화폐인데 그 암호화폐 자산이 FTX 파산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출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일어나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메말라 가죠. 그럼 바로 뱅크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이게 제롬 파월인데 제롬 파월 미 금융당국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창구 할인, 예금 전액 보호 등 이런 아주 극단적인 보호 방책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강구 중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껐네. 이 A라는 사람한테. 그런데 얘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A는 뭐를 하죠? 이 친구를 마구마구 막 닥달하겠죠. 그런데 뒤에서 어마무시한 이 아이의 부모가 나타났네요. 근데 이 부모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얘기를 해요. 얘가 좀 잘못한 거 내가 좀 보증 쓸게. 내가 갚을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죠? 계속 여길 때릴까요? 절대 안 때리죠. 그쵸? 알았어. 기다려줄게. 좀 기다려줄게. 네가 갚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왜 이 보증을 했을까요? 이 A라는 회사에. 이 아이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연준과 재무부가 왜 지원을 할까요? 특히 지금 실버게이트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왜 이들이 지원을 할까요? 결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아니 살려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산업은 앞으로 금융의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SBV, 실버게이트 뱅크 파산 이후 금융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보완해주겠다는 거죠.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나오죠. 여기 워싱턴 포스트는 FDIC, 이게 포클랜드 주재의 정부 기관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자, 실버게이트 뱅크의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예금 전액 보호를 검토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겠다는 거죠. 왜 피해를 막겠습니까? 암호화폐 투자해도요. 실은 실버게이트 뱅크는 암호화폐 금융상품이 다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 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암호화폐 투자해도요. 정부가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리플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 암호화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투자에 관련돼서는 가져가시는 거고, 또 SEC와 소송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리플은 걱정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는 열심히 시드머니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리플 제대로 좀 잡아놓으셔가지고 어차피 10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만큼의 수익을 다 챙기셔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타깝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고 공장부지 상가 이런 거 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이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 줍줍, 즉 건물주 되자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자, 그래서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거죠. 공장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장이 매매하는 걸 그대로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앱토스 이야기했습니다. 4,600, 4,850원에 앱토스 신규 매수 신호 드렸어요. 제가 같이.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1월 9일 날 딱 나와서 앱토스, 이 당시에 제가 이게 드렸던 게 1월 5일이거든요. 10시 28분에. 자, 이 당시에 1월 9일 날 이분 조금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날 앱토스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5,000원에서 5,250원 사이에 제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분께서 이렇게 나왔어요. 5,220원에 매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2주 정도, 2, 3주 보유기간 얘기했죠. 딱 지나고 나서 1월 30날 월요일날 안녕하세요. 1월 9일날 추천드렸던 앱토스 25,000원에 매도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올라가네요. 이분 마지막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앱토스 5,220원에 매수한 거 378.93%, 2,483만 8,359원 수익이 됐습니다. 이분 진심을 보세요. 진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안 믿겨져요. 손실본 거 앱토스를 다 먹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이런 기쁨에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날 스택스 또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가격 380원에서 394원. 여기 보이시죠? 390원에 매수가 됐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 대화 내용 한번 좀 확대해 보죠. 자, 2월 13일 날 월요일 날 정확하게 드렸어요. 스택스 380원에서 396원. 2주 정도 보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90원에 4천. 정확하게 알고 이거 팩트 체크하는 거 보니까 4,6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딱 2주 정도 지났네요. 13일 날 추천드렸던 1,350원 스택스 매도 걸어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출발 나온 겁니다. 실제 스택스 246.16% 1억 1,375만 9천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 처음이네요. 시간이 언제 되는지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두 번에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자, 그 외에도요. 스택스 11% 671만 4,745원 수익. 또 여기도 스택스 보세요. 10.87 663만 9천. 이거 그냥 여러분들께서 팩트 체크해 놓으신 거 그냥 캡처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가스 같은 경우 18%. 자, 이렇게 함께 수익 내면서 같이 가길 원하시는 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330입니다. 거기에 공장장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지금 보시는 모든 수익 다 여러분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부동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